그건 언제일까요? 시기적으로. 네, 6월, 7월. 6월, 7월에 돼가지고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이렇게다가 이렇게 해서 주면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묻어주셔야 돼요. 뿌려주는 거는, 뿌려주면요, 질소분의 70%는 공중으로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효과가 확 떨어지고. 그래서 묻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누가 그걸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 힘들게. 그래서 예정지 관리할 때 밭 전체에다가 쫙 뿌려놔놓고, 그러니까 토양 검사하고, 어떤 성분이 부족한지, 남는지, 이걸 알아서 뿌려놓고 난 뒤에 싹 한꺼번에 개문을 해야 되겠죠. 로타리 쳐야 되겠죠. 꼭 들어가야 될 게 뭡니까? 석회죠. 석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걸으면 안 들어가더라도 석회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석회나 용성이면 반드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잘라야 돼요. 잘라서 키워야 돼요. 잘라서. 네, 그대로 그 묘목을 산채로 심으면 안 돼요. 잘라서 주관형 같으면은 한 1m 정도. 저는 1m고 주관형일 때 최대 1m 정도에서 잘라서 심어야 되고, 그리고 K집이나 개시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40에서 50cm 정도. 40에서 50cm 정도 길이로 남기고 잘라야 됩니다.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아까워서 못 자르면은 나중에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나무는 잘라라. 그리고 이제 주관형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지주대를 반드시 세워주셔야 돼요. 최소한 2m. 저는 3m라고 말씀드려요. 3m가 좋습니다. 최소한 2m 높이로는 해주셔야 되고, K집이나 개시명이라 하더라도 지주대 해주셔야 돼요. 1m짜리 파이프를 잘라서 50cm를 받고 50cm를 노출시켜서 이런 식으로 지주대로 가운데 보온 재료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바짝 붙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무게중심이 낮은데 굳이 이거 지주대 할 필요 있느냐 하셔야 돼요. 4년 5년 지나가면 괜찮아요. 바람에 안 흔들립니다. 그렇지만은 1년 2년 차에 만약 태풍이 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놉니다. 바람에 놀아요. 태풍 지나가고 난 뒤에 구멍이 이만한 게 있습니다. 막 얼마나 돌았는지. 그럼 그 정상적으로 바르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꼭 이렇게 귀찮더라도 해주십시오. 하다못해 고추대라도 이렇게 대주십시오. 예, 묘목 소독해 주셔야 되겠죠. 소독하셔야 돼요. 이 소독제는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예?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막 없으면 그냥 농가에서 쓰던 아무 살균제랑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담가놨다가 묘목을 심으십시오. 담그는 거하고 안 담그는 거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요. 네. 특히 뿌리호. 뿌리가 상처 생기고 나면 몸에 상처 생기고 나면 소독하듯이 나무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뿌리호 같은 경우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묘목 판매하는 데서도 다 소독해서 해버리지 않나요?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가장 믿을게 내가 소독해서 심는 게 가장 믿을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소독 안 돼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하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진하게. 저는 막 이런 다라니에 그냥 그 봉지에 500g짜리 그냥 반 정도 붓습니다. 그래서 진하게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 전목 부위를 노출해야 되겠죠. 전목 부위를 노출해야 돼요. 전목 부위가 묻히면 안 돼요. 근데 묻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묻히는 겁니다. 어떻게? 특히 유공관을 심었을 때, 유공관을 묻었을 때, 유공관을 묻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잖아요. 유공관을 묻고 난 게 그 위에다 나무를 심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유공관 묻었던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치마가 생기죠. 그러면 치마가 생길 걸 예상해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즉 20에서 30cm를 높여서 나무를 심어야 나중에 치마가 생기면 평평해지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평평하게 심어버리면 무조건 치마 생기면은 나무가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위에서 뿌리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전목 부위잖아요. 요 위에서 뿌리가 나면 전목의 의미가 없어져요. 왜 전목을 하죠? 전목을 하는 이유가
나무가 크지 말라고? 그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외성 대목일 경우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나무가 미개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 사람보다도 진화가 덜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훌륭한 몸과 이 사람의 훌륭한 머리를 갖다 결합시킬 수 있어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무는 그게 가능해요. 나무는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 뿌리의 야생성, 뿌리의 강한 생명력과 그리고 요 위에 있는 품종의 맛있는 고품질의 열매를 두 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뿌리가 나버리면 이 뿌리 원래 강한 야생성의 뿌리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의 장점과 위에 품종의 장점을 살려놓은 게 접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뿌리가 나는 일은 없애야 되겠다. 간혹 그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일부러 여기에서 뿌리가 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세력이 떨어졌을 때 맞습니다. 특히 기셀라 대목일 때. 기셀라 대목은 힘이 좀 약하거든요. 외성 효과가 되게 강하죠. 외화 효과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면 일부러 여기에서 뿌리를 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묻죠. 여기다 묻어버립니다. 네, 근데 우리 보통은 요즘 기셀라는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뭐 쓰죠? 콜트나 크림스크 대목을 쓰죠. 얘들은 수세가 좋기 때문에 묻어버리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소방차 불러다가 수확하셔야 돼요. 인건비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두둑을 높여서 심는다 하더라도 계속 두둑을 높여서 심을 경우에 두둑이 높으면 작업 환경이 안 좋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두둑을 깨버리면 됩니다. 자, 왔다 갔다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둑을 깨버리면 결국은 뭐가 남을까요? 나무 심었던 자리만 남을 거 아니에요. 무덤처럼 뻥긋하게 남겠죠. 그건 상관없어요. 작업 환경도 나쁘지 않고 두둑이 계속 있으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메워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물주기 중요하죠. 특히 이제 올해처럼 가물 어떤 경우는 물을 흠뻑 주셔야 됩니다. 봄에 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얼어 죽는 나무는 없다. 세상에 얼어 죽는 나무는 없다. 열대 식물을 갖다 놓으면 얼어 죽죠. 우리 온대 식물은 던져놔도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을 해봐요. 나무를 통째로 뿌리채 뽑아가지고 영하 10도 20도 떨어지는 데다 던져놨다고 생각해요. 겨울 내내 안 죽습니다. 죽는다면 왜 죽을까요? 말라서 죽은 거예요. 걔는 말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나무를 심어놔놓고 물을 충분히 주지 않아요. 그럼 걔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싹이 안 나네. 얘가 겨울에 얼어 죽었다라고 하죠. 얼어 죽은 게 아니고 그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반드시 주셔야 되고 2, 3회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2, 3회 정도 흠뻑 주시고 그리고 요거 꼭 해주세요. 요거 아까 요 지지대도 받쳐 주셔야 되지만은 요 지지대도 받쳐 주셔야 되지만 어디 갔어? 요 지지대도 받쳐 주셔야 되지만은 어떻게? 비닐 멀칭 꼭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혹시 속에서 뭐 이렇게 같은 게 벌레 같은 게 물론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대로 두십시오. 몇 년까지 그냥 사가서 없어지죠. 사가서 없어지죠. 1년 지나서 물을 주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다. 아니요. 그때는 물 줄 필요 없습니다. 물 줄 필요 없습니다. 너무 덥지 않나요? 이게 나무를 심고 난 뒤에 활착될 때까지만 그렇고 활착이 되고 나면 상관없습니다. 그 수분이 계속 갇혀 있기 때문에 말라 죽을 염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 놓으면요, 이제 보습도 되지만은 가을에 심었을 경우에는 뭐도 되죠? 보온도 됩니다. 보온도.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봄에 풀이 나잖아요. 풀이 나죠.
풀이 나게 되면 풀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사실 아이고 풀 나면 내가 베주지 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내가 뽑아주지. 근데 막상 바쁜 일처리 돼 보십시오. 눈에 보면서 지나가면서도 그걸 못합니다. 그게 일처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할 때 그 비료포대 있죠. 비료포대, 퇴비포대, 퇴비포대 쫙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죠? 펼쳐가지고 나무, 왜냐하면 나무 이거 뭐 구멍 하나 뽕 뚫어가지고 그대로 끼워서 그걸 심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 날아가도록, 바람이 겨울에 안 날아가도록, 봄철에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얘가 놀면 잎을 싹 뜯어버립니다. 그죠?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심으실 때는 가능한 같은 숲끼리 심으십시오. 조생은 조생끼리, 중생은 중생끼리, 만생은 만생끼리. 막 뒤죽박죽으로 심어놔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그 수확하기 보름 전까지 약을 칠 수 있잖아요. PNS 규정이 맞죠? 보름 전까지 치고 난 뒤에 막 수확할 때쯤 되면 병이 생겨요. 약을 안 쳐서. 약을 치고 싶어도 못 치죠. 그래서 수확하자마자 약부터 쳐줘야 되는데 맞죠? 벌레가 막 달라드니까. 근데 막 습기에 혼식이 돼 있으면 약을 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최소한 품종끼리는 같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체리나무는요 어쩔 수가 없어. 죽는 나무를 말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18년인가요? 17년인가요? 우리 농진청에서 그 국제 체리 심포지움 했었죠. 혹시 박사님 오셨나요? 네. 그때 우리 미국 발표자로 오신 워싱턴 대학교의 매튜 화이팅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물었어요. 체리 나무가 다른 나라에서도 잘 죽느냐? 잘 죽느냐? 그렇답니다. 그래서 항상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간에 체리밭 옆에 뭐가 있다? 예비군 부대가 있다. 예비군 부대. 그래서 요 미리 좀 이렇게 쉽게 해놓고 죽는 나무가 생기면은 가을에 분을 떠서 죽은 나무 자리는 용성인비로 소독을 하고 죽은 나무 보식할 때도 구덩이 미리 파놓으세요. 그래서 한 2개월, 3개월 동안 일광욕 소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여기다 용성인비 한삼 넣고 비벼가지고 그랬다가 가을에 그대로 예비군을 뜨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소독을 하고 넣어야 돼요. 구덩이를. 네, 이거 뭐 기본이죠. 고라니나.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안 되는 분들이. 남이 얘기할 거 없어요. 제 농장이에요. 이거 제 농장이에요. 돼지가 들어와가지고 제 농장이에요. 이게 2m도 때로는 그냥 고라니 훌쩍 뛰어넘습니다. 다 뜯어먹어요. 뜯어먹어버리면은 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라니는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가끔 회원님들 농장을 다니면 고라니가 뜯어먹은 경우 또 풀이 그냥 막 튀는 풀이 막 나무를 덮고 있어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제 또 열매가 열게 되면은 돼지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곱게 안 먹고 갑니다.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한번 맛을 보잖아요. 말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튼튼한 이파리를 해도 개를 막을 수가 없어요. 방법은 호수를 불러서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였어요. 호수님을 특별히 모셔가지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얘가 맛을 한번 보잖아요. 사람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새도 좋아하고 동물도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리 맛을 못 보도록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체리만 물 빠짐이 중요할까요? 체리만? 아니 모든 과수가 그래요. 처음에 있잖아요. 체리나무 심을 때는 유공간을 맷을 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체리는 참 별난 과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모든 과수가 다 유공간을 묻습니다. 체리뿐만이 아니고 사과, 복숭아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과수 재배에 물 빠짐은.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장마철 지나고 나면은 막 그냥 때로 나무가 죽습니다. 때로.
대로. 그 지역으로 그 근방으로는 뭐가 지나간다? 지하수가 지나간다. 지하수.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경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있거든요. 예, 경사가 있으면은 나무가 이렇게 짱짱하게 자랍니다. 건강하고. 그래서 일부러 있잖아요. 평지도 돈을 들여서 일부러 경사지게 만들어서 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일부러 경사가 있는 땅을 평평하게 돈을 들여서 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경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냥 바로 흘러나가 버린다. 그건 물 빠지면 키고. 그 밖에 조심해야 될 점은 미리 과원을 설계를 하고 심으십시오. 설계를 하고. 설계도를 미리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도 초창기에 수없이 나무를 옮겼어요. 한두 번 옮기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옮기는 만큼 생육이 발육이 늦어요. 그래서 왜 자꾸 옮기냐면요. 처음에 생각 없이 심어서 그래요. 딱 설계도. 그래서 이제 농어민 대학이라든지 제가 강의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10번 정도 간다. 그러면은 한 번은 딱 이 설계도 마지막에 설계도 그려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요. 확실히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한번 생각해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집을 지어도 그렇잖아요. 설계도 그리고 설계도대로 짓잖아요. 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올 봄에 심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요 라인은 어떤 품종이 들어가고 어떤 품종이 들어가고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하면 좋아요. 조생부터 쫙 심는다든지 아니면 만생부터 심는다든지. 자, 내가 체험 농장을 할 거예요. 체험 농장. 손님들이 와서 하는 체험 농장을 할 거예요. 그럼 입구 쪽에 조생이 있어야 됩니까? 만생이 있어야 됩니까? 입구 쪽에 만생이 있어요. 네, 만생이 있어요. 만생이 있어요. 네. 보여지는 시각 효과가. 지나가는 사람이 입구를 딱 보면 답답거리고 없네. 네, 이렇게. 이왕이면. 네, 묘목은 뭐 묘목이 왔는데 당장 못 심을 경우가 있어요. 맞죠? 사정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저온저장고에 영하 뭐 0도에서 3도 사이 이렇게 보관해도 되고 하루 며칠 같으면은 서늘한 곳에 갑바 같은 걸 덮어놔도 됩니다. 서늘한 곳에. 도포제 반드시 발라야 되겠죠. 도포제 반드시 발라야. 그리고 묘목을 받게 되면은 끝을 잘라보십시오. 끝을 잘라가지고 이게 누군가가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니고 공급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잘라보면 혹시 죽은 나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죽어가는 나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변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 오늘 전기전전에 대해서 시작하도록